안녕하세요. 대원멘토 황대근입니다. 오늘은 삼성중공업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분위기 자체가 그렇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현재 가격적인 흐름세를 보더라도 최근에 굉장히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이 금일 역시 한 1% 이상 하락을 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급적인 측면도 간단하게 파악을 해보면 금일 외국인과 기관 그리고 보험까지 매도 물량이 출현을 해주면서 이렇게 약세 흐름을 야기를 해주고 있다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특히 오늘 좀 악재 관련된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는데, 이 중기부에서 공정위에 이 삼성중공업을 고발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좀 보게 되면 이 하도급 서면을 미발급했다, 이 부분이 반복적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이 중기부가 고발을 했다라는 내용인데, 관련된 부분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을 사실 제외하고 나면 이 주가가 사실 하락을 하고 있지만 이와는 반대로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규 수주 현황을 파악을 해봤을 때 올해 목표의 39%를 이미 달성했다라는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아랍에미리트죠. LNG 운반선 6척에 대한 수주를 진행을 했다. 자, 이런 부분도 계속해서 좋은 흐름세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 한 번의 반전의 요소만 존재하면 다시 한번 강한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금일 삼성중공업의 주가 중장기적인 방향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핵심적인 요인들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금일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중기부가 공정위에 이 삼성중공업뿐만 아니라 제1사료를 검찰 고발 요청을 했다라는 내용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저도 해당 기사를 보고 좀 깜짝 놀랐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검찰 고발을 요청을 하는 것인가? 괜한 트집을 잡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는데, 실제 내용을 좀 살펴보게 되면 중기부에 따르면 이 삼성중공업이 2019년 9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수급 사업자에게 이 선박의 전기장치 그리고 기계장치에 대한 작업 임가공을 제조 위탁을 했는데, 2019년 9월부터 2020년 4월까지 대략적으로 한 10건의 계약이 존재했었습니다. 이 10건의 계약에 대해서 작업 종료일까지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라는 내용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궁금해서 또 법안을 찾아봤죠. 이 법안에 이제 하도급법상 서면 발급 의무 해가지고 하도급법 제3조항에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이 원사업자는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 이 법정 기재사항을 작성한 뒤에 이 서면을 수급 사업자가 위탁 업무를 착수하기 전에 교부를 해야 된다. 어쨌든 하도급 발급을 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나와주고 있는데, 이 부분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기사가 나와준 거죠. 사실은 저도 아직 정확한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 삼성중공업 담당자가 또 어떻게 반론을 할지 잘 모르는 상황인데, 만약에 이 부분이 사실이라고 하면 주주 입장에서도 봤을 때 삼성중공업이 좀 개선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좀 쓴소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내용도 자세한 부분이 나오게 되면 제가 또 여러분과 가장 빠르게 공유할 예정이 있으니까 저 계속해서 함께 나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KB증권도 삼성중공업에게 좀 긍정적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사실 다 이미 우리가 알고 있었던 내용이고, 어떻게 보면 또 이 증권사에서 긍정적인 리포트를 출시한다라는 것 자체가 좀 악재가 될 수 있습니다. 항상 패턴적인 요인을 봤을 때 증권사에서 긍정적인 리포트를 내주면 또 매도를 또 하는 경향이 있고, 악재에 대한 리포트를 내주면 또 우리 몰래 매집하는 그런 동향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런 증권 리포트가 악재로 현재 작용이 되고 있지 않나 개인적인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게 되면 이미 알고 있었던 내용입니다. 삼성중공업 수주 관련된 내용인데, 1월부터 5월까지 누적 신규 수주는 LNG선 15쪽부터 해서 셔틀 탱커부터 LPG 암모니아 운반선까지 신규 수주 목표액의 39%를 이미 달성한 현재 상황이다. 자, 이런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대되는 게 바로 UAE와 체결한 LNG선인데, 이 관련된 기사 내용도 살펴보게 되면 삼성중공업이 UAE에서 LNG 운반선 6척을 수주했다라는 내용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 규모 자체는 15억 달러죠. 하나로 치면은
약 2조 400억 가량의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 역시 이 LNG 터미널에 공급이 될 예정이고,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선가지수 그리고 실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게 된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상선 수주 공백기에도 해양 플랜트로 삼성중공업이 웃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내용이 나와주고 있는데, 이 조선 3사 중에서도 해양 플랜트 대표적인 종목이 삼성중공업이죠. 때문에 FLNG 유가와도 관련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1분기 해양 설비 가동률이 무려 218%입니다. 굉장하죠. 그래서 제가 연초부터 강조했던 부분이, 이 1년에 FLNG 관련된 계약 건수가 한 2척가량 나올 수 있다. 특히 하반기를 좀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기사 내용도 연간 FLNG 관련된 추가 수주를 기대를 하고 있다. 당연히 친환경 선박들도 수주를 하게 되면 이 부분이 수익에 직결되는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친환경 선박에 대한 수주 동향도 계속해서 파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유가적인 흐름세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가 같은 경우에는 LNG 수요 증가를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보통 유가가 상승하면 조선주에는 좋다라는 측면이 보편화돼 있죠. 특히 삼성중공 같은 경우 앞서서도 확인해봤지만 해양 플랜트 가동률이 굉장히 증가를 했죠. 그만큼 FLNG와 관련이 있고, 이 FLNG 자체는 유가와 관련이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유가가 상승하는 측면에 이 삼성중공업의 주가도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전일을 보게 되면 유가가 하락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 이유를 좀 꼽아보면, 일단은 GDP 성장률, GDP 그리고 재고, 미국의 원유 재고입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죠. 미국의 원유 재고 같은 경우에 5월 31일 자정에 나왔습니다. 어떻게 나왔냐면 예측치보다 높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공급이 더 많구나, 수요가 그만큼 떨어졌기 때문에 재고량 자체가 많았구나라는 인식을 하게 된 거죠. 때문에 원유 섹터에, 원유 시장에 자본금이 좀 빠졌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유가가 하락을 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 거고, 또 이 GDP도 보게 되면 이 부분은 사실 공급보다 수요적인 부분과 관련이 있습니다. 1.6%를 예상을 했지만 실제가 1.3%를 기록을 해줬죠. 그만큼 수요가 부진하는 게 아니냐라는 시장의 심리가 반영이 되면서 유가 역시 하락을 했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때문에 금일 이러한 부분이 삼성중공업 주가에도 악영향을 준 게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또 기대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존재를 하죠. 바로 이제 제조업 지표인데, 사실 미국의 제조업 지표가 6월 달에 나오게 됩니다. 중국 같은 경우 금일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외하고 미국의 제조업 지표가 6월에 잘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이 부분에 의해서 원유에 대한 수요도 증가할 수 있겠구나라는 부분이 반영이 되면서 유가 역시 상승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또 오펙 회의가 있죠. 6월 1일 오펙 회의 6월 2일 결과가 나오는데, 어쨌든 1월과 2일 사이 결과가 나오게 되는데, 이 부분에 의해서 만약에 주변 산유국이 공급을 억제하겠다는 내용이 나오면 이 부분도 유가 상승 탄력을 야기할 수 있게 된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만약에 유가가 재차 상승을 해준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또 파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2024년 4월 달에 한 86불까지 상승했었습니다. 그래서 재차 이러한 상승 탄력을 받는다, 그러면 시장의 리스크가 작용이 될 수 있겠죠. 어떤 리스크가 작용이 되냐, 유가 100달러 가는 게 아니냐. 자, 이런 리스크가 반영이 되면 수급적인 측면에서 조선주로 쏠릴 수 있다. 그리고 대표적인 고유가 수혜주가 삼성중공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의해서 상승 탄력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철광석 가격을 살펴봐야겠죠. 일단은 철광석 가격은 2024년 4월부터 지금까지 상승에 대한 흐름세를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철광석 가격 같은 경우는 제가 후판 가격 때문에 보죠. 후판 가격은 선박 제조원가의 20에서 30% 비중을 차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 철광석 가격이 하락할 때 후판 가격도 하락할 가능성이 있고, 비용이 하락하니까 조선주에는 좋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현재 이 철광석 가격 같은 경우 2023년 하반기와 비교했을 때 굉장히 하락한 상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하지만 똑같은 상황은 또 무엇이냐, 중국에 저가 물량이 들어오고 있다. 그래서 23년 하반기와 이 중국산 수입산 후판 물량은 비슷하게 들어오고 있는데 철광석 가격은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 당시와 비교했을 때 이 조선사가 좀 후판 가격 협상에서 유리하게 작용을 할 수 있다. 만약에 또 이런 기사가 나와주게 되면 이 상반기 이슈 이후에 다시 한번 조선주의 수급이 쏠릴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실적으로 기반으로 한 이 삼성중공업이 이 관련된 수혜를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금일 중국의 제조업 지표가 좀 낮게 나왔습니다. 예측치보다 49.5를 기록한 수치를 보여줬는데 이 부분으로 인해서 철강석 가격이 만약에 이 하락을 더욱더 해준다. 그렇게 되면 이 조선사 입장에서 후판 가격 협상을 조금 더 유리하게 끌고 갈 수 있게 되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전쟁 관련된 리스크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바이든이 어떤 말을 했냐면 우크라이나에 미국 무기를 이용해서 러시아의 영토 공격을 일부 허용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11월 대선 앞두고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서 정말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 거죠.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전쟁에 대한 리스크를 다시 한번 부각시키는 것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아니다 다를까 바이든이 전쟁을 다시 한번 이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중동 리스크라든지 우크라이나 러시아 관련된 전쟁 리스크가 다시 한번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원달러 환율 자체도 상승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최근 들어서 원달러 환율이 좀 많이 상승을 해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합니다. 실제로 현재 기록 중인 수치를 좀 보게 되면 1380원대 가격대를 다시 한번 형성을 해줬습니다. 2024년 4월경에 거의 한 1390원, 1400원대의 가격대를 형성을 해줬던 모습을 보여줬는데 다시 한번 고환율에 대한 부분이 부각이 되면 시장은 리스크가 작용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전쟁 리스크가 장기적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에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니까 환율 자체가 오르는 건데 이러한 상황에서 이 조선 업체 그리고 조선 기자재 업체로 수급의 이동이 존재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삼성중공업 역시 수급적인 관점에서 모멘텀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환대치를 했기 때문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을 수는 있어도 시장의 분위기나 수급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가격적인 흐름세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현재 리스크적인 중정세에 대한 리스크적인 부분이 다소 완화가 되었고 유가가 하락하는 상황에서 조선주에 대한 수급 역시 조금 빠지고 원전이나 에너지로 시장이 움직이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삼성중공업 역시 관련된 하방 모멘텀을 받았지 않았나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했던 부분이 있었죠. 전고점 구간을 돌파를 해주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유의미하게 작용이 되고 있는 순간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현재 구간은 주봉의 11선 위에 그나마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추세에 이탈은 하지 않았다라고 파악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11선 구간에서는 지지에 대한 여부를 보여주면서 재차 상승 탄력을 보여줘야 앞으로 추가적인 주가 상승 모멘텀까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월봉으로 보더라도 사실 마찬가지죠. 제가 가장 강조드렸던 구간이 있었죠. 사실 위에 구간은 매물대가 그렇게 촘촘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계속 강조드렸던 이 박스권 구간만 돌파를 해주면 앞으로 상승에 대한 모멘텀은 더욱더 가파르게 발생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러한 모멘텀은 결국에 2분기 실적부터 반영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들으신 매각 대금이 2분기부터 반영이 될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매출액과 영업이익 측면에서도 컨센보다 더 잘 나올 가능성이 있게 되는 거고 이 부분이 기사화가 된다라고 하면 삼성중공업 역시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받을 수 있다. 자, 그리고 25년부터 26년도 모두 이 SK해운과 소송 건수가 있었죠. 이 부분도 환입이 되면은 앞으로 실적적인 부분에서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제 상반기 후판 가격 협상을 좀 유리하게 이끈다라는 이슈가 나와주거나 대선을 앞두고 이스라엘, 이란 전쟁에 대한 리스크나 혹은 미국이 중국에 조선업을 제재하겠다라는 이슈가 공통적으로 부각되면서 시장에 반영이 된다라고 하면 이 부분에 의해서 삼성중공업 역시 주가의 상승 모멘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금일 삼성중공업에 대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